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선거인단의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해리스 부통령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외에도 AP통신이나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모두 트럼프 후보의 승리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후보는 지지자들이 모인 플로리다 판비치 컨벤션 센터로 이동해 당선을 자축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시장에서 다우와 S&P 500은 연고점을 경신했고 나스닥 100도 상승 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 확정 전망이 나온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미국의 고금리가 오래 유지된다면 달러 원 환율도 1,400원대를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도체 부문 투자에 집중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크레센도가 지난 2017년에 투자한 반도체 전공정 기업 HPSP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내년 보호 예수가 해제되는 시점을 타깃으로 매각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시장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각가가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소식에 오늘 HPSP는 5% 넘게 올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더본코리아가 코스피 상장 첫날인 오늘 공모가 34,000원보다 51%가량 오른 51,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증시에 입성한 새내기주들이 상장일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를 기록한 경우가 많았지만 더본코리아가 상승 마감하면서 공모주 시장에 대한 투심이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IPO 일정을 챙기며 성공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강 후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상승폭을 많이 축소했는데요.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업종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김보람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스나이퍼 김보람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단타대장 김보람 전문가입니다. 혹시나 오늘 시장을 보면서 분명히 사람들이 미국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당황하지는 않으셨나요? 2차 전지주들이 무너지면서 코스닥 어디까지 빠질지 반등의 시점이 가늠할 수 없을까 봐 무섭지는 않으신가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로 시장을 타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이번 1시간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해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경제에 이제 컴백한 지 약 한 달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 매매를 가장 안전하게 알려드리는 김보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이번 시간을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모든 의혹, 의심들은 해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이 길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증명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시장들을 겪어봤고요. 지금까지 뭐 미국 대선만 해도 여러 차례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하게 꿰뚫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저도 전문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1박 2일, 2박 3일 동안의 단기 매매, 제 주특기 매매들을 통해서 이 13년의 시간들을 버텨왔다는 겁니다. 많은 시장에서 위기들, 그리고 리스크들, 그리고 많은 침체기 속에서도 시장의 변동성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흙수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나요? 나 정말로 이걸로 막 부자 되겠다, 이런 분들보다는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조금 더 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가정 생계에 조금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소박한 꿈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멀리 와버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책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출발을 했고 직장인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이 단기 매매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 제가 뜻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제 커리어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니까요.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제가 세계에서 3위 랭커까지 들어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증권사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있듯이 해외 증권사, 해외 시스템 트레이딩 대회에도 이렇게 증권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랭크되어 있는 제 모습입니다. 제가 412일 동안은 1등에도 랭킹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3위와 4위가 접니다. 근데 기간이 얼마였냐? 789일, 610일 동안에 랭크가 되어 있었다. 근데 제가 세계에서 몇 위를 했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은 것보다 저는 더 프라이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로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번 기법을 입히고 나면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서 꾸준하게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여기 랭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식하고 다른 분야이긴 했지만 저는 이런 것들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렇게 주식을 분석하고 통계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도 정말로 빠르게 함께 하시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터닝 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그릿이라는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 그릿이라는 책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취를 이루면 사람들은 뭘로 평가한다? 그 사람이 IQ가 좋았겠구나, 재능이 좋았겠구나, 또는 환경적인 요소가 좋았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세계 3위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특출난 시스템 트레이딩에 재능이 있을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거를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실제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 가지 요소보다는 특정한 한 가지 요소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 요소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로요. 많은 사람들, 많은 오히려 IQ가 좋고 재능이 좋고 환경이 좋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초기의 성과를 내다가 오히려 금방 포기를 함으로써 도태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특출나게 포기를 하지 않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더 큰 성과를 결국에는 이뤘다는 걸 이 책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 혹시 결핍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결핍이 되게 많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결핍이 있었고요. 저는 시장에 상당히 수업료를 크게 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료를 되찾고 싶다는 결핍이 있었어요. 근데 결핍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결핍은 사실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 바뀔 수 있다. 제가 해냈던 것들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쓰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타니 아시죠? 야구선수. 야구선수가 지금 160km로 공을 던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되게 멋있고 파워풀하지만 그 사람이 처음에 야구를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 잘 잡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160km 뿌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처음엔 다 공을 잘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시작해야 되죠? 힘을 길러야 되죠. 그리고 무수한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연습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난 지금까지 그런 좋은 연습법을 몰랐어. 그런 좋은 기준을 몰랐어. 나는 정말로 결핍이 있어서 에너지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해결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성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좋은 방향성대로 따라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도화지를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림 되게 예쁘죠.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도화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되나요, 사는 게? 많이들 살아보셨잖아요, 세월들을. 그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막 낙서도 하고 누가 물감도 뿌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화지 찢어지나요, 안 찢어지나요? 인생이란 도화지가 안 찢어집니다. 그 위에다 그냥 덧발라서 예쁘게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계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좌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누가 뭐 낙서를 했을 수도 있고 물감이 조금 어질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자꾸 찢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쁘게 채색을 해서 이제는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오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트럼프 되고 누가 되든지 간에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는 상승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11월 되자마자 오늘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2차 전지주에까지 퍼지면서 국내장은 오늘 상당히 좀 큰 폭의 낙폭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거래대금은 증가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어떻게 내가 시장에 반영해야 될까?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나스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왜 빠졌어요? 코스닥 왜 빠졌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왜 빠졌는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실질적으로 해리스 관련주입니까? 해리스 관련주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관련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해리스 관련주로 평가가 되면서 그냥 그 종목 테마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수급들이 다 같이 빠지면서 국내 시총 상위주들, 코스닥 상위주들의 2차 전지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빠진 겁니다. 근데 나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불확실성 해소로 야간 선물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 장은 2차 전지들을 안 끌고는 크게는 상승을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이 하단 박스를 만들면서 2차 전지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는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의 영광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닐 수 있지만 저도 정말로 제 자식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2차 전지주 너무 맹신하지 마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나스닥. 여기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만에 하나 나스닥 대선이 이제부터 재료 소멸로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이 크게 못 따라가고 꺾이면 그때는 문제가 커집니다. 그럼 여기서 국내 시장이 얼마나 단단하게 바닥을 다진지를 볼 수 있는 딱 하나의 포인트, 거래대금입니다. 지금 코스닥 거래대금 얼마입니까? 아마 6조대 뭐 이런 때를 기록을 하고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10조 이상을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된 것들이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죠. 하지만 대선은 오늘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추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거래대금이 크게 붙지 않는다. 그래도 시장에 온기가 붙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바이오주나 또는 다른 종목들로 돈이 쏠리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테마들을 잘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11월장 그렇게 어렵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제가 방송 말미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전지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주는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거래대금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서 추후에 순환매 장세에 잘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김보람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이든 또 기술적 분석이든 너무나도 잘 짚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한 4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요. 4번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때마다 말씀하신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다음에 급등할 종목도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종목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너튜브에서 말씀하신 종목도 제가 미리 얘기를 좀 했는데 네네. 방송에서 얘기하신 종목들도 지난 어려운 참 10월 장에서도 좋은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네, 그럼 하나하나 좀 리뷰 좀 해주실까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앵커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한번 네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님한테 제가 10억을 드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근데 제가 60년 있다 드리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네. 이게 모든 것들이 돈도 수익도 빨리 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렸느냐?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히든 종목들이 단기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겁니다. 10월 달에 장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10월 달에 데뷔를 컴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로보로보라는 종목, 11월 2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인데요. 바로 다음 날 제가 예상했던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11%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그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략을 하는 기준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가라는 게 어떤 특정한 상승폭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 기준점에서는 빨간색이 돌침대 1층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이 돌침대 2층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두 구간에서 92% 이상의 확률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로 종목들을 공략하고 시장을 분석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로보가 다음 날 11%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렘입니다. 10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참 얘기할 때마다 뿌듯한 게 뭐냐면 얘기하고 다음 날 바로 움직이거나 또는 2, 3일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이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선 부담이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렘이라는 종목은 돌침대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죠. 빨간색 터치 반등.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층, 3층 구간에 들어오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하루 만에 목표가 16% 이상대를 터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들은 각각의 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맥점들을 다 찾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장중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검색기를 통해서도 공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고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일정한 상승분이 나오면 조정이 나올 때 저는 공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조정의 제일 안전한 구간은 어딘지 아세요?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음봉 이하의 구간입니다. 이 이하의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샀을 때 안전하다 또는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장의 종목들, 너무나 많은 시장의 테마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옥석가리기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검색기,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통해서 10월 31일 날 이렘이 검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 중에 함께 하셔서 이 검색기를 받아가시고 이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1시간 동안 교육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다 무료로. 그래서 이것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종가 베팅 그리고 5일선 밑에 구간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라는 종목인데요. 스페코 지금은 좀 처진 것 같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뜨거운 종목이었습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여러분 테마가 막 따뜻하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종목들을 많이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대북 관련 이슈를 통해서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하고 나면 제가 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돌침대 1층, 빨간색, 검은색 2층 구간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 구간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간색하고 검은색 구간이 나오는구나. 그 구간이 안전하구나. 이 정도만 인지를 하고 차트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2층 구간에서 제가 공략,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17%대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검색기를 통해서 5일선 아래로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뽑아내실 수 있고 공략하실 수 있고 이론의 베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가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기다려야 됩니까? 제 이론대로면 5일선을 깨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입니다. 5일선을 깨는 자리부터 공략했다라고 하면 이런 슈팅 구간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검색기를 통해서 10월 25일 날 스펙고가 검출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1시간 동안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습득하시고 또 저한테도 막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실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많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분명히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시세를 주고 증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력만 있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했다고 하면서요. 11월 달부터 장 좋아질 거다. 테마 많아질 거다. 10월에도 이렇게 종목들이 잘 움직였는데 11월에 장 좋아지면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더 자신 있고 더 재밌게 시세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KCS입니다. 10월 19일 날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항상 제가 방송에서 어떤 표정과 어떤 이슈를 잘 설명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그냥 이거 사세요.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사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침대 1.5층 구간에서 특정한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 번 11%대의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살짝 조정 나왔지만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오면서 22% 이상 급등을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돌침대 라인은 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검색기를 통해서도 이런 종목들이 나왔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왔나 안 나왔나 보겠습니다. 보시면 KCS 어느 자리가 안전한 자리라고요? 5일선을 깨는 조정 자리. 맞죠? 그러면 그 조정 자리에서 주가 반등. 그럼 이게 검출이 됐느냐? 10월 18일 날 실제로 KCS 검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검색기 가졌으니까 나 이제 뭐 워렌 버핏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옥석 가리기를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오타니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드렸습니까? 이제부터는 올바른 방향으로 공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립을 잡아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는 방향을 누가 점검해 주는지는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사이언스입니다. 10월 24일 날 히든 종목으로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정말로 키워드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분쟁이 시작이고 이제 싸움이 시작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고려아는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이런 싸움은 불구경하는 것처럼 구경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려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한미사이언스는 한 번에 큰 폭의 슈팅을 줬습니다. 이런 게 재료를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하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상승하고 돌침대 1층 구간에서 26%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고려와 마찬가지로 돌침대 2층, 3층 구간 터치 이후에 10% 이상대의 상승.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주가가 상승할 때 첫 번째, 누구는 이걸 뭐 세력봉, 누구는 기준봉, 누구는 뭐 S봉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이는데 중요한 건 뭐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을 때 그때 나도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요동이 심한 장에서는 절대로 길게 가져가는 투자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은 아주 기초 체력이 떨어집니다.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SG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잘 나오기도 전에 저는 이미 미국 대선이 가까우면서 테마주들 중에서 대선 관련주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재건 관련주가 상당히 큰 이슈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나서 14%대 이상의 급등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송홀딩스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대부분 이 돌침대 구간을 통해서 반등하고 공략하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때요? 아까 보여드렸던 검색기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이 어렵나요?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갖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제가 1시간 분량의 기법 강의를 정말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도주 정가 베팅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종목들, 5일선 밑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잘 시청만 하셔도 또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들어볼 수 있었고요. 요즘은 정말 기술의 시대인데요. 선수 종목을 찾는 것보다 검색기를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종목을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방송 중에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그 기술이 응축된 검색기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색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수익률이 너무 좋잖아요. 네, SY 스틸텍도 그렇고 제넥신도 그렇고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로 다 얘기하신 종목도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은 조금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을 사람이 적당히 해야 덜 미운데 그렇다고 이게 옳은 걸 또 말씀 안 드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매주 화요일에 너튜브로 이제 주식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함께 공략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3주 동안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들 막 박수치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도 좋은데 어깨도 좀 무겁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증명해드리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한미사이언스 움직였고요. 10월 22일 제넥신이라는 종목, KCS, SY 스틸텍 이렇게 세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원익홀딩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날 정말 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는 하나의 메커니즘, 하나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개를 잘하는 거 물론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심플리스 베스트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단순 명료한 기준을 가지고도 저는 시장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았고요. 이 빨간색 B가 공략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셀이 반등 나온 구간, 정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에 몇 프로 상승을 했다? 10%대 이상, 8%대 이상의 상승을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드렸느냐? 공개 방송에서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돌침대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보시죠.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안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1층, 2층 구간에서는 확률적으로 반등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갭상승하는 모습. 시간에부터 다들 너무나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안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SY 스틸텍입니다. 마찬가지의 구간이고요. 보시면 이 차트를 오른쪽으로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시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이 구간이겠죠. 어디다? 돌침대 1층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셀이 나왔겠죠. 이런 식의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하나의 기준점으로 주가를 몇 년을 봤다? 13년을 봤다. 저는 이 차트가 만장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백데이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백데이팅을 통해서 내 거래 리스크를 다 체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넥신 지금은 진짜 사람들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이제 비만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항상 주가가 주도주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을 때는 조정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 조정의 구간은 돌침대 1층 구간을 잘 비껴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가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나왔지만 1층, 2층 구간에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매번 방송으로 증명해서 보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신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다른 기준점을 찾지 마시고 화요일 날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고 소통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것들 다 케어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시장이 어떻든 시스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역시 널려 있다라는 거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리튬 테마입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 SENE 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9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하이브리드차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599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중국 업체들에 밀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주가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미국 대선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늘 오후장에서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양극재 원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리튬과 관련된 기업을 오늘의 테마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생산 판매를 본격화했다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터치하고 오늘은 13.26%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튬 포어스입니다. 리튬 포어스도 리튬 이슈로 최근 흐름이 좋은데요. 다만 오늘은 급등으로 장 초반에 VI가 걸리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0.67%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리튬 테마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하이드로 리튬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2차 전지나 리튬 관련주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매수일까요? 상당히 좀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장은 일단은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세나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자,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큰 대형주, 시총이 큰 상위주들 중에서 2차 전지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는 시총이 작은 개별주들이나 아니면 소형주들이 따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가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가는 이런 이슈들을 잘 분석하고 그리고 리튬 배터리가 상당히 시장에서 테마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약간의 조정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으로서는 조금은 흑빛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닥에서 이미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상승한 주식들은 상승한 것 자체로 분명히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종목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뭘로 공략을 해야 된다? 종목 선정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돌침대 기법 기준으로 공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상승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돌침대 구간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요 구간대가 뭐 2,700원대 이 구간대부터 돌침대 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일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방송 중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이런 종목들 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드로 리튬 내일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돌침대 매매 기법으로 공략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두 번째 종목이죠. 이번에는 리튬 포어스인데요. 리튬 포어스에 대한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올랐다가 많이 하락폭을 좀 크게 키웠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관망일까요? 그렇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대장주와 후발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리튬 포어스가 지금 후발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더 큰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장주의 움직임. 제가 아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테마군을 공략하실 때는 항상 뭐부터 공략을 하셔야 된다? 대장주만 공략하셔야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정말로 큰 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테마 관련해서는 대장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리튬 테마 관련은 하이드로 리튬만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줄기세포 치료제 제조 및 제대열 보관 기업인 메디포스트입니다. 저출생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대열 보관 업체들의 매출은 꾸준히 늘면서 메디포스트의 지난해 제대열 사업 매출액은 327억 원으로 3년 만에 56% 늘었는데요. 최근엔 캐나다 관계사 옴니아 바이오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신규 시설 준공을 통해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향후 실적 기대감에 오늘 장에서 9.3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메디포스트입니다. 전문가님, 메디포스트 오늘 일단 뭐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줄기세포 관련주들을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사실은 바이오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시장에서 돈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바이오 시장을 조금은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개별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개별 이슈도 개별 이슈지만 중요한 것은 일봉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가 나왔나요? 단기 정배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메디포스트를 보시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5일선 아래가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진짜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요 구간대에서 얼마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까? 조정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이제 이 주가가 눌릴 때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을 공략을 하셔야 될까요? 뭘로 공략을 하셔야 될까요? 제가 그 검색기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드리겠다,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정배열이 나온 메디포스트인데요. 충분히 현 구간에서 공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그 공략 타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검색기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드리는 거 아시죠? 방송 중에 함께 하셔야지만 검색기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김보람 전문가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제가 항상 검색기를 그냥 드리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본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매매 기법 그리고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왜 공략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략이 가능한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우진엔텍이 왜 올랐는지 어떤 호재를 올랐는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면 답이 나오셔야 돼요. 어디가 제일 안전한 자리입니까? 5일선을 깬 자리에서 공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걸 이제 뭐가 검출을 해준다?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실질적으로 10월 25일 날 우진엔텍을 검출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 끝날 때쯤에 이 기본적인 이론과 논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종가 베팅 할 수가 있다.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방송 중에만 이런 부분들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장 시장에서 참여하시고
5일선 종가 베팅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선택하셔야 된다. 이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렘 마찬가지죠. 아까도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항상 종목은 강한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되게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충동들이 생긴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따라가면 대부분 고점을 잡게 됩니다. 모든 종목들, 모든 차트들 한번 열어놔 보세요. 5일선을 깨는 음봉 종가 또는 음봉이 나오는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5일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5일선을 깬 자리부터 큰 폭의 슈팅이 나온다.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준다?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통해서 10월 31일 날 이렘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과거에 엄청 멀리 있던 종목들인가요? 아니죠. 당장 저번 주에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시장들을 대할 때 앞으로도 이런 로직과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넥시 마찬가지죠. 10월 22일 날 실질적으로 제넥시라는 종목은 검출이 됐습니다. 그 밖에 많은 종목들도 대부분 검출이 되면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본 이론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 기법을 아셔야 된다. 제가 1시간 동안에 영상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찍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시고 5일선을 깨는 이 구간대에서 공략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공략하시고 계좌를 바꿔나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일선을 깨는 게 왜 안전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궁금해 보시지 않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는 매수를 안 하고 참다가 결국엔 주가 큰 폭의 상승을 하면 고점대에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서 제일 많이 손절하는지 아세요? 책에서 본 거는 되게 많아가지고 5일선을 깨는 데서 진짜 칼같이 손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사서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든 사람들의 물량, 그 물량보다 10%에서 20%는 싸게 사는 겁니다. 아니, 주가를 기본적으로 싸게 사야지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논리가 다 이 로직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락이었고요. 이 보락이 실질적으로 5일선 깨고 나서 얼마의 반등이 나왔느냐? 20% 이상대의 반등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화려한 걸 좋아하시고 그런 것들 쫓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묵묵한 종목들, 묵묵한 기법과 기준들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10월 14일 날 실질적으로 보락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폭의 상승들을 보여준다는 거. 제가 얘기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노리고 싶었던 종목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했던 종목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공략해야 되는지 몰랐다. 어떤 기준이 필요했는지 몰랐다. 어떤 원리가 필요했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기준 탓하지 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 의지 있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이오다인이 상승했죠. 좋은 리포트, 좋은 호재, 좋은 재료, 시장에서 거래 대금까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큰 폭의 상승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언제든지 종가 베팅만을 통해서 언제든지 단순한 원리만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다. 저는 장담합니다. 대화제약이요. 먹는 항암제 이슈 분명히 부각됐었습니다. 지금은 바이오가 조용하죠. 하지만 바이오에서 다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 이슈 속에서 주가가 상승한 맨 처윗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 오른 때 말고요. 첫 조정을 항상 여러분들이 선취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화제약 실질적으로 5일선 이탈하는 음봉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삼각함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검색기에서 검출이 됐느냐? 해당 일자에 실질적으로 검색기에서 검출이 됐고 그 이후에 큰 폭의 상승들이 나온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화려한 매매 좋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매매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상처 없이 꾸준히 수익 내고 있는지를 한번 체킹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원리, 이런 단순한 로직을 가지고 검색기를 통해서 루틴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분명히 바뀔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셀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요즘 상승 나오고 있죠. 근데 항상 그런 상승을 끝물을 보는 게 아니고 상승의 초입부를 선택하신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검색기 자리도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계좌 바꾸셔야죠. 이제는 여러분들 그 결핍이라는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계좌를 스스로 바꾸러 가는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단타대장 김보람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SCM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될까요? 종목이 올라갈 때 어떤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종목 상승했습니다. 상승한데 무슨 종목이에요? 바이오 관련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얼마일까요? 지금 이게 거래대금이 올라갈 때 한 500억 이상 정도가 터졌던 종목인데 시장에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관심의 그 최소 촉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데 거래대금으로 500억 정도는 넘어야지 최소한의 인기 투표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올라갔느냐? 뭐 신약 개발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 이슈도 있고요. 지금 현재 바이오 관련 학술지 논문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나스닥 대선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막 휩소가 생길 때 이제 테마에서 뭐가 생긴다? 순환매가 생길 수가 있다. 그 순환매의 가운데에 어떤 종목들이 올 수가 있다? 바이오 관련 이슈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과 그런 테마, 그런 시각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저는 SCM 생명과학과 같은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한편의 종목 선정입니다. 이해가세요? 종목 선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부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뭘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침대가 있고요.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뭐가 있죠?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통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 구간이 어디입니까? 돌침대 1층 구간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구간이 어디입니까? 돌침대 2층 구간입니다. 주가 어디 있어요? 빨간색 돌침대 구간에서 한 번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나올 확률이 높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열려 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부각이 됐을 때는 충분히 더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장중에 드릴 수 있지만 방송에서 좀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초가를 기준으로 2,300원까지가 공략할 수가 있고 손절가는 2,050원 정도는 지켜주셔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2,900원, 2차 목표가 3,300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추후 바이오주 테마의 순환매로서 떠오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바이오에 속하는 SCM 생명과학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드레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관련 기업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인 대장주 하이드로 리튬은 매수 사인 주셨고요. 리튬 포어스는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SCM 생명과학입니다. 내일 시초가에서 2,300원 정도 매수 시 2,9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